오늘의 파스타는 까르보나라입니다. 이 녀석도 알리오 올리오만큼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죠. 논란도 많고요. 저는 까르보나라를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이탈리아 버전이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한국적으로 변형시킨 까르보나라예요. 달걀은 노른자 하나만 쓸 거고요. 관찰레 구하기 힘드시면 베이컨이나 소세지로 만드셔도 됩니다. 당연히 맛은 관찰레가 더 좋아요. 치즈는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두 개 다 쓸 거예요. 그리고 후추까지. 자, 이제 소스를 준비합니다. 믹싱볼 하나 가져오시고요. 여기다가 노른자 한 개 넣어줍니다. 흰자는 넣지 않습니다. 약간의 흰자는 괜찮을 거예요. 여기에 페코리노 치즈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2대1의 비율로 갈아 넣습니다. 치즈 양은 치즈 염도가 전부 다르니까 설명해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약 10에서 15g 그 사이 정도로 넣으면 간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추도 넣어주고 잘 섞어주면 약간 찐득찐득하게 떡처럼 나와요. 잘 된 겁니다. 이 녀석이 관찰레입니다. 관찰레. 돼지 볼살로 만드는 거래요. 기름 덩어리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름 맛과 염장된 짭조름한 맛이 좋습니다. 대체품으로 베이컨이나 살시차를 제안해 드리지만 관찰레가 주는 임팩트만큼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관찰레는 조금 큰 큐브 모양으로 썰어 주시고요. 너무 크지 않냐고요. 기름이 빠지면서 크기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제가 참고한 로숄리라는 식당의 방식입니다. 겉은 크리스피하고 안은 기름진 촉촉함 이 있는 상태를 추구하더라고요. 준비가 끝났으니까 면부터 삶아주세요. 면수 간은 찌개 정도로 맞추고요. 개인적으로 까르보나라에는 씹는 맛이 있는 면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스파게티 면 또는 그 이상의 굵기인 면을 준비합니다. 저는 면의 단면이 사각형으로 생긴 스쿼드레띠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팬에서 약불로 천천히 관찰레 기름을 빼주고 표면을 바삭하게 구워줍니다. 이렇게 기름이 녹아나게 하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는 더 알아야지 잘난 척을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굽다 보면 기름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제 관찰레는 바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덜어두고요. 팬에 남은 이 기름을 아까 소스 만든 믹싱볼에다가 같이 넣고 섞으세요. 저는 기름이 한 숟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다 삶아진 면을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비벼줍니다.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처럼 믹싱볼에다가 담아서 비비게 되면 달걀의 오버쿡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이 잘 안 익는다면 면을 삶던 냄비를 가져와서 따뜻한 물 안에 믹싱볼을 넣고 중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계란 소스가 따로 놀지 않고 면에 붙는 느낌이 들면 완성이 된 겁니다. 살짝 간을 보고 싱겁다 싶으면 페코리노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든 추가합니다. 까르보나라는 싱거운 것보다는 짠 게 맛있어요. 참고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면수를 살짝 넣고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까르보나라가 참 맛은 좋습니다만 한국인에게는 호불호의 여지가 충분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식 계량 버전을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플레이팅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그럼 다음 파스타. 추가 재료는 노른자 하나 더, 마늘 한 알, 타임, 치킨 스톡, 버터, 그리고 치즈는 페코리노 치즈 안 쓰고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만 사용하겠습니다. 페코리노 치즈는 양젓 치즈라서 냄새가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모든 방식은 아까와 같습니다. 믹싱볼에다가 달걀 넣어주는데 아까는 노른자를 한 개 썼잖아요. 이번엔 노른자 2개 넣어줍니다. 왜냐면 우리는 소스가 넉넉한 파스타를 좋아하니까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갈아 넣습니다. 치킨 스톡이 간이 되기 때문에 치즈 양은 아까보다 조금 줄여도 됩니다. 후추도 넣고요. 타임도 넣습니다. 치킨 스톡은 새끼 손톱만큼 넣어주고요. 한 3mm 정도 될 거예요. 버터도 한 깍두기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면 삶습니다. 이번엔 파케리 면이에요. 이렇게 짧은 면을 쓰는 것도 잘 어울립니다. 리가톤이나 펜네 같은 면을 쓰셔도 좋습니다. 아까처럼 큐브로 썬 관찰레, 굽다가 기름이 빠져나오면 건져내고요. 기름은 1티스푼만 남기고 버립니다. 지금 팬이 매우 뜨거운 상태라서 불은 꺼주시고요. 마늘 다진 것을 넣고 잘 볶아줍니다. 볶다가 마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생수나 면수를 살짝 넣어줍니다. 그러면 팬에 남은 맛있는 성분들을 유화시켜서 알뜰살뜰히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믹싱볼에 담아둔 재료들을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관찰레와 마늘을 볶았던 그 기름 소스도 넣어주고요. 처음에 노른자 하나만 쓴 레시피보다는 묽은 텍스처인 게 정상입니다. 여기다가 잘 삶아진 면을 넣고 비벼줍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소스의 농도가 조금 진득해질 때까지 면을 삶던 냄비에서 중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면수를 많이 넣어서 약간 묽게 만들면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잘 몰라요. 그때 소스를 살짝 떠먹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 비리면 돼요. 소스를 이렇게 넉넉하고 촉촉하게 하고 싶다면 면수를 많이 쓰시면 되고요. 첫 번째 레시피처럼 빡빡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면수를 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레시피를 도우룸의 까르보나라 레시피를 주로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훨씬 호불호가 덜하고요.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닭 육수를 써서 까르보나라를 만드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마늘이랑 허브 들어가는 거는 제 생각대로 해본 겁니다. 저도 이 영상 찍으려고 까르보나라를 진짜 너무 많이 연습해가지고 이제 좀 물리네요. 당분간 관찰레랑 페코리노는 쳐다도 안 볼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